장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15화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연대 회장 송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11월 17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종성 의원의 사회서비스 강화 및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소식입니다. 남인순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던 것을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이종성 의원은 장교양 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이 아닌 기금화를 통해 국회가 심의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박춘재 삼성요양센터 대표, 신창환 경북대 교수, 양난주 대구대 교수, 허준수 숭실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이 공청회에는 특이하게 장교양기관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은 참여하지 않고 주로 어용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진술인을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제가 장교양기관을 대표하여 진술인으로 참여한 박춘재 삼성요양센터 대표는 어용 교수들보다 더하여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신창환 경북대 교수는 민간 비영리 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제20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초기 제기한 의도와는 달리 역할과 기능, 규모가 축소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의 사회서비스 강화 법안도 남인순 의원과 유사한 맥락의 발의 법안이라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남인순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 진술인들의 토의 내용을 살펴본 후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진술인들의 답변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 구조 등으로 인해 서비스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 등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서비스 품질을 견인할 수 있는 국공립시설 확충에 따라 해당 국공립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 민간시설에 대한 선도적 운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국공립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민간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종성 의원의 발의 법안 내용은 정부가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보를 위해 민간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왔으나 서비스 공급 기관 간 과도한 경쟁 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에 국가의 사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 돌봄 서비스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 서비스 선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을 통해 국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요양원의 박춘재 대표는 민간 또는 개인 시설에서는 각 시설마다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편차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종사자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수급자의 건강이 호전되고 악화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서비스 질의 편차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춘재 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면 운영자들의 처우가 민간이나 개인들에 비해 향상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처우가 좋아진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경북대학교 신창환 교수는 남인순 의원의 입법 발의안이 종사자 직접 고용, 급여, 근무 조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로 근로조건 개선에만 치우쳐져 있으므로 서비스 질 확대나 질 향상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와 위탁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면 민간기관들이 공급하는 영역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민간의 공급이 부족한 영역을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는 영세하고 소규모인 개인 사업자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과 장기 요양에서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정도의 불법이라든지 부당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이 실제 이윤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식비와 인건비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 교수는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나 코로나의 위험 등을 봤을 때 가족에게 서비스를 맡길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돌봄을 아동, 노인, 장애인이나 실제로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믿고 이용할 만한 서비스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하도록 만드는 수단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본다고 설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진술자로 나선 숭실대 허준수 교수는 남인순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입법 내용의 공통점은 사회서비스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남인순 의원의 안은 사회서비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것이고 이종성 의원이 아는 사회서비스 강화를 설명하고 있다고 법안의 특성을 비교하였습니다. 허 교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모두 필요한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에 관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서비스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허 교수는 남인순 의원의 안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 구도가 있다는 점과 서비스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사회서비스원이 없더라도 기존의 위탁을 맡은 민간기관에게 재정 지원을 확충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해서 지금 법안이 추구하는 공공성, 투명성, 이런 전문성을 확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이 4명의 진술자에게 질문하는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앞서 기본적으로 이미 수십 년간 활동과 노하우로 다져진 민간 영역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기존 민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재정 지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 발전, 개선하는 방향이 맞는 것이지 이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서 민간 영역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줄곧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분야,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기피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지만 남인순 의원의 법안을 보면 그렇지가 않고 민간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공공이 끌고 가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남인순 의원의 발의안을 보면 옥상옥의 여러 기관을 또 만들어 놓는 것이고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창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라고 소신을 강하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측면에서도 서비스질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의 민간이 하는 것을 공공으로 가져간다는 것이고 또 새로운 전문성이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기존의 민간에서 하던 분들이 또다시 이전에는 하던 건데 이것이 과연 일자리 창출이고 서비스가 제고가 된다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 라면서 현장의 상황을 실감 있게 꼬집었습니다. 장기간기관 재무회계규칙 탄생의 근거를 만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공공에 의해 시작되지 않고 민간 위주로 이루어진 결과 상당히 시장의 기능에 내맡겨질 수밖에 없었다고 수려하면서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또 과도한 경쟁이 일어났으며
그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면서 또한 종사자 처우 문제,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생겼으며 그래서 이제는 공공이 사회 서비스 분야에 직접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오랜 논의 끝에 사회서비스원 제정법이 발의되었다라고 연역을 소개하였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계속해서 1차적으로는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수익성이 전혀 없는 분야, 즉 민간이 들어가기를 꺼리는 분야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서 좋은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서 사회 서비스 전반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게 사실 사회 서비스원을 만들자는 기본 취지였다고 꼬집으면서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공공이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될 분야와 그 다음 민간에 맡겨도 될 분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렵거나 또 기피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하였지만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이 보육, 요양, 노숙인, 장애인 등 기존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밝힌 민간 기피 지원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난 1년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에서 총 693건 중 민간에서 기피하는 지원 사례는 82건으로 전체의 11.8%에 불과하다고 통계를 제시하면서 그럼에도 매년 수백억 예산은 물론 각종 지원까지 받는 공공법인이 민간과 경쟁하겠다는 것은 출발선이 다른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백종원 의원은 시범사업의 평가에서도 정권 입맛에 맞는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 뻥튀기, 통계 오류 등 부실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과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출자 출연에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명목으로 사회서비스원 사무, 운영, 수탁 방법 등 사회서비스 전반의 사항을 법적 근거 없이 설립, 운영 중이며 아직도 현장의 반대가 팽배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공공화를 추진하는 목표는 5% 수준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히고 있고 이 5% 수준에만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민간에서 일하는 95%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종성 의원은 종사자들 대부분이 열악한 처우에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실정인데 그 부분에서 5%만 뽑아다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월급제로 해서 임금, 복리후생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게 되면 나머지 95%와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종성 의원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사례로 지금 법안에서 신규 설립 시설이라든가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해서 수탁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종사자들 입장에서 본인이 일하고 있는 시설이 평가가 좋은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나쁘게 평가받아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기를 직원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또한 이종성 의원은 노조 조직들이 이런 기대감을 종사자들한테 불어넣어 직원들과 운영자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곳들이 많고 그동안 사회복지의 주축을 이루었던 종교법인, 종교복지재단들에서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안 하겠다며 포기하는 곳들이 많다고 현장의 소리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의 과도한 영향력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이미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시범 운영했던 서울, 대구, 경기, 경남 사회서비스원은 28개 국공립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데 15개가 수탁 공모에서 민간을 제치고 차지했다. 또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사회서비스원과 민간 간의 공정한 경쟁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정숙 의원은 여기에 현재 발의된 남인순 의원과 이종성 의원의 발의 법안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우선 수탁의 기능을 부여할 경우 사회서비스원은 그야말로 시장을 독식하는 거대 독점 공룡이 된다고 보며
결국 사회서비스원의 우선 수탁으로 인한 독점은 다양한 주체들이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통한 선의의 자유경쟁을 막는 불공정이 발생하는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의 취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상호협력과 사회연대,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 실현이라는 것과 전적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로 신창환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진술인들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옹호하는 진술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번 제20회 회기에서처럼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설립을 반대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광역시도의 조례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각 지역별 사회서비스원에서 종사자들이 기대와는 달리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들을 계약직으로 뽑아 운영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고 있어 노동조합들과 민감한 대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초기의 계획과는 달리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음을 감안할 때, 설사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통과되어 설치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초기의 공공화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공청회 회의록 중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회의록을 참조하면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공청회 진술인들이 얼마나 법안 통과를 통해 용별청과를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의 상황 파악 없이 당리당략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원 공약으로 이루어진 이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몸으로 막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실버피아 온라인에서는 회의록을 한국 100만인 클럽 밴드에 공개를 할 예정이니 많은 장교양이들께서 읽어보시고 각자의 생각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부 방송을 마치고 제2부에서는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가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